15일 화요일. 진짜 날짜가 쏜살같이 지금 흘러가고 있어요. 어떻게 2022년도 벌써, 그쵸? 네, 즐거운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스피츠가 스펙을 이긴다로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공미정입니다. 네, 오늘은 좀 예전에 꺼내 입었던, 한동안 손을 안 댔던, 네, 좀 촌스러운 것 같지만 봄이니까, 네, 꽃무늬 블라우스를 한번 입었습니다. 예, 우중충한 이제 그런 색만 입다 보면은 지금 그렇잖아도 다들 생각할 거 많고 고민도 한 덩어리고 여러 가지로 복잡한 일 많을 텐데 잠깐 그 보는 눈이라도 즐겁게, 예, 분위기를 바꿔봤습니다. 이제 농담으로 제가 책 쓸 때 이게 뭐라고 죽다 살아났거든요. 사람들이 저기 다음번에 책을 쓰실 때는 뭐 약간 뭐 자기계발서, 인간관계론 뭐 이런 거 한번 쓰면 어떠실까요? 이렇게 관계자들이 말을 해요. 근데 진짜 미안한 게 저조차도 저는 어려서부터 뭐 문학 전집이라든가 뭐 예를 들어 도스토옙스키, 뭐 트로게네프 뭐 이제 이런 종류의 이제 책들은 참 잘 봤는데 자기계발서를 원래 안 봐요. 남의 생각까지 제가 읽고 싶지도 않고 그 사람이 어차피 살아온 발자취인데 그거 알고 싶지도 않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내 주관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그 부분이 심리적으로도 저는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특히 보면은 농담으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착한 친구들, 그러니까 남을 배려하고 좀 남이 혹시 내 이야기로 상처받지 않을까 하고 그렇게 그 항상 생각이 많은 친구들이 주로 보면은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특히 단체 생활을 해야 되는 이제 군대에 간 친구들이 간혹 요즘 군대에서 이제 전화를 할 수 있으니까 깜짝 놀랄 때 있어요. 좋은 일 아니면 나쁜 일이니까요. 항상 연락을 하던 사람들이면 몰라도 간혹가다 연락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부탁할 일, 아니면 되게 나쁜 일, 아니면 되게 좋은 일, 뭐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받아보면 이제 단체 생활을 어린 나이에 이제 하다 보니까 요즘 애들 다 귀하고 곱게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누군가하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부딪힘이 정말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뭐 조울증 약도 먹게 되고 또 군대 내에서 약간 관심병사로 또 주목을 받고 이제 이런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는 혼자 삭히지 말고 그 주변에 그걸 뭐 이렇게 민폐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주변에 멘토라고 생각하는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이 무언가 내 이야기를 잘 들어줄 것 같은 사람한테 약간 기댈 필요도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살면서 이 사람이 이제 이렇게 우리가 의존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저부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상처를 많이 받죠. 완벽하게 믿어버리니까요. 이 사람이 무언가 구세주 같은 느낌? 내 일을 다 해결해 줄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기대다가 어느 날 이 사람이 내 뜻대로 안 되거나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고 그리고 나한테 뭔가 안 좋은 감정을 가졌을 때 그 상처라는 거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제 깨달은 거는 의지하지 말자. 의지하는 순간부터 그 사람도 힘들고 나도 힘드니 내가 내 실력을 키워서 더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정말 저 부분에서는 진짜 최고야. 저 사람은 뭔가 나한테 부담을 주지 않아. 그런 존재로 남아야 선을 잘 지켜야 그 관계도 아름답게 유지가 된다는 걸 이제서야 이 늦은 나이에 아직도 갈 길이 많지만 그때 이제 알더라고요. 네. 네, 썰을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소통이 안 되면 쇼통이라도 하라고 했잖아요. 오늘 한번 또 다른 그 예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에 맞지 않는 표현의 실수는 늘 상대방의 오해를 살 수 있다. 나는 분명히 내 생각은 그게 아닌데 나의 생각을 그대로 드러낼 수 없는 경우 나의 이야기를 상대방한테 정말 100%까지는 아니어도 80% 이상 전달이 안 됐을 때의 그 오해는 정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니 말의 눈치, 말의 센스를 갖도록 항상 명심하도록 노력해야겠죠. 그래서 말의 속성이라는 거, 말은 참 무서워요. 세상은 말이 다거든요. 속성은 자칫 큰 낭패로도, 예,
이어서 하겠습니다. 말의 속성은 자칫 큰 낭패로 이어지기도 하므로 평소에 억양 연습을 게을리해서는 안 돼요. 안녕하세요 이거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 달라요. 그렇죠? 억양에 따라서. 그래서 저도 이제 방송 쪽 연예계 쪽에 있는 이제 후배랑 간만에 통화를 했는데, 이 친구는 지금 현재는 아이를 키우느라 되게 유명한 아이돌이었는데 현재는 그 애만 키우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통화하면서 제가 갑자기 현재 저는 막 이렇게 사회에서 막 부딪히면서 사는 사람이니까 언니 얘기를 들으니까 갑자기 옛날 생각도 나고 잊고 있던 기억이 떠오른다. 자기가 예전에 한창 그렇게 방송 활동을 왕성히 할 때는 상대방도 빨리 파악하고 눈치도 봐야 되고, 그날 내가 집에 왔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건 내가 오늘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혹시 내 말에서 실수는 없었을까 하고 자꾸 그 되돌아보는 그런 아픈 시간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는 상대방이 한 말도 되게 가슴 아프게 이제 듣고, 또 내가 그 뱉은 말도 어떨 때는 아주 그냥 독처럼, 정말 이렇게 독이 묻은 칼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긴 했었는데, 요즘은 스스로의 정신건강 그리고 나의 어떤 장기를 위해서 간과 모든 장기기관을 위해서 그냥 잊어버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보고 언니는 얼마나, 언니도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는 얼마나 수많은 일들이 있었겠어요 하고, 약간 그 한마디가 저한테는 큰 정말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이 말이 통한다는 거, 그거 상당히 큰 효과를 줍니다. 실제로 자신의 말이 편하고, 그러니까 내가 불안하고 뭐가 이렇게 먹은 마음이 불손하면은요, 벌써 말이요 아주 거칠고 빨라지고 불안불안해 보이고 상대방이 위중을 다 차지해요. 이게 사람이 이제 이렇게 되잖아요. 지혜롭다가 그러다 영리하다가 영악해지는 그런 순간까지들 오는데 보통이 아니야, 이런 이야기들 하잖아요. 자, 복식호, 숨을 코로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복식호흡에 신경 쓰면서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요. 쉬, 따라 해보세요. 저음 연습이에요. 쉬. 흔들림이 없고 얼마나 안정되게 25초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돼요. 호흡을 최대한 뱉으면서 소리를 내는 거예요. 한 30초 지속해보죠. 처음부터 쉽진 않아요. 연습을 통해서 길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 중에 실습 때는 학생들한테 권하곤 하는데, 무리하게 끌지 말고요. 그러다 숨 막혀요. 깜짝깜짝 놀래요. 끌고 가지 말고 끌었다가 늘려가면서 내 폐활량을 늘리는 그런 연습을 해야 됩니다. 대부분 이제 사람들은, 처음 하는 사람들은 한 15초 그 정도 돼요. 그래서 이 목소리가 이제 자꾸 일정해야 되는데, 목소리가 되게 작게 이제 어미가 흐려져요. 그러면 나 지금 약간 호흡에 문제가 있어 하고 빨리 눈치를 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30초 동안 호흡을 내지 못하는 사람은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런 식으로 시도해 보는 게 좋습니다. 이때 복식이 아닌 흉식으로 호흡을 하면은요, 몸이나 어깨에 이렇게 힘이 빡 들어가서 이렇게 돼요. 거북목처럼 일자목이 되니까 편안하게 여유 있게 맹수처럼. 자, 사자나 호랑이들 보세요. 어슬렁 어슬렁 편안하게 다니는데, 항상 토끼나 하이에나 같은 애들은 뭐가 그렇게 급해 보여.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이 진중하지 못하면은요, 되게 촐싹 맞고요, 아주 급해 보이고요, 보는 사람이 숨이 가쁠 정도로 별로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복식호흡을 생활화해야겠다고 하고 머릿속과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최소 3번 이상 실시하면서 꾸준히 연습을 하고요. 일정한 세기가 중요해요. 뭐 이런 식으로 뭐 흔들흔들 뭐 음이 왔다 갔다 이렇게 되면은요, 사람이 정말 가벼워 보입니다. 없어 보여요. 자, 그래서 이 감각을 유지하면서 스피치를 하는 게 중요한데, 그 전보다 잘 들리는 목소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이제 말이 점점 빨라지는 사람, 말의 어미가 흐려져서 이야기 맥이 자주 끊어지는 사람들에게 적잖이 도움이 됩니다.
네. 지금도 이제 유튜브를 하니까 좋은 점은 제가 지금 약간 목소리가 잠겼잖아요. 그래서 생방 중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은 너무 아찔한데 갑자기 막 사례가 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생방송 중에는 말을 하다가 막 이렇게 되잖아요. 간혹 그 생방이라는 게 참 사람 미치게 하는 게 묘미도 있는데 내가 순간순간 네, 계산이라는 것도 해야 돼요. 이 말을 내뱉었을 때 청중의 관심, 강연도 생방이잖아요. 그랬는데 갑자기 막 머리가 희미해지고 막 생각이 안 나고 약간 뭐가 이렇게 딱 맞은 듯한 느낌이 들 때, 그럴 때 이제 책 읽은 게 도움이 되는 거죠. 아무 말이라도 내뱉을 수 있는. 그런데 유튜브는 제가 편집을 할 수 있으니까 중간에 뭐 사례가 들린다든가 기침이 나오면 얼른 비디오를 껐다가 이제 다시 붙일 수 있는 그 묘미. 그래서 우리가 생방의 그 야생 같은 긴장감,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런 유튜브 같은 녹화의 또 어떤 재미, 뭐 이제 여러 가지들이 복합이 되는데, 그 야생 얘기를 하니까 사자들이나 이런 이제 맹수들조차도 이렇게 상대방한테는 엉덩이를 안 보인대잖아요. 우리 지금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들도 엉덩이를, 야생이 살아 있으니까 엉덩이를 보이는 순간 등에서 이렇게 확 물을 수도 있고, 그쵸? 근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게 사람이라는 게 긴장도가 항상 있어요. 그 텐션이라는 게 긴장도가 없으면은 내가 이렇게 넋놓고 있다가 상대방한테 허가 찔리는 그런 경험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느 순간보다도 가장 중요한 거는요, 스킬도 중요하지만 내가 내 마음을 얼마나 잘 들여다보고 잘 다스릴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세상에 노력해서 안 되는 건 없어요. 사람들은 무슨 뭐 운명이 앞길을 가로막고 있어서 개척한다 했는데 숙명이 와서 내 뒤통수를 쳤다, 이런 헛소리들 하는데, 항상 조심하고 긴장하고, 그리고 내가 상대방을 나쁜 의도로 설득하려고 하지 말고 좋은 의도로 사람을 대한다면 그다음부터는 항상 저는 정의는 살아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어떻게 보면 약간 야근수, 또 빨리 가는 뭐 지름길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정말 곧바로 올바로 가고, 상대방한테 설득을 할 때도 내 마음을 진심을 다해서 다 피력할 수 있는 거, 그게 저는 좋은 세상으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자, 내일 더 좋은 모습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